자, 차렷, 공수, 인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가 선생님 안 본다고 지금 방 안에 있다고 인사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키면서 시작을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차렷, 공수, 손 딱 모으고, 인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너와 내가 함께하는 온라인 사회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늘 보는 저작물 경고 문구 한번 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늘 보는 이 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도 세 가지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 수업 환경 만들기. 두 번째, 화면 캡처 금지. 세 번째, 적극적인 참여.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어제 선생님이 과제 내고 이렇게 어떻게 올려봐라 했는데 모두 다 열심히 수업을 들어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눈 한번 감고 떠올려 보세요. 어제 우리가 뭘 배웠지? 정치도 배웠던 것 같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서 정치,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시킬 때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다? 맞아요. 넓은 의미의 정치였죠. 그리고 정치의 기능이 어떤 게 있었는지,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기능이다. 그리고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을 우리가 각각 배우면서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들 잘 기억이 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과서 준비했죠? 교과서 170페이지 표입니다. 170페이지. 170페이지 펴면은 이제 이 민주정치의 발전과 의미라고 해서 이제 민주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그리고 민주정치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한번 찍고 시작을 해봅시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민주정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사례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가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학습지를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법 중에서 가장 센 법이 헌법이거든요. 가장 이 상위의 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1조 가장 중요한 거를 제 첫 번째로 써놨겠죠.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 2항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거 그리고 2항 대한민국 주권은 모든 권력은 빈칸 이렇게 뚫어놨죠.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은 영화 하이라이트에 보면 나옵니다. 선생님이 영화 하이라이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자, 정답이 지금 지나갔어요.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송강호 배우가 이항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게 읊었죠. 1항부터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겁니다. 주권은 여러분들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생활이라 열심히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적었다고 여겨지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여기저기 TV에서, 그거 막 영화에서, 뭐 신문에서 민주주의, 민주적이지 못하다, 민주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친구의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이름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친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름부터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민주주의 한자로 된 건데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 영어로 데모크라시. 자,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지금 써 있죠. 그래서 풀어봅시다. 이 민, 백성 민자예요. 여러분들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이 여러분들 활동문제 거기 1번에 적어야 됩니다. 빈칸 보이죠? 국민이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인, 여러분들이 주인이란 얘기죠. 국민이 주인인, 주인은 어떤 사상, 제도, 시스템,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사상과 시스템,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야. 민주주의.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생각을 하면은 영어로 데모크라시죠. 데모.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활동지의 그 두 번째 줄에 디귿시읒 다수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크라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운영 체제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 민주주의가 뭐냐고 탁 물어보면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나라 시스템입니다. 말하면은 오, 저 학생 공부 좀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고대 그리고 근대, 현대에 걸쳐서 쭉 민주주의라는 민주정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성장해왔는지, 성숙해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전 국민이 국회의원이야. 전 국민이 이렇게 금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대통령은 아무나 시켜요. 그냥 돌아가면서 추첨으로 복불복으로 랜덤으로 시킵니다. 대통령을. 근데 여기서 여학생들은 좀 열받을 수가 있어요. 여자를 할 수가 없었어. 남자들 중에서 아무나 국회의원 시키고 아무나 대통령을 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였을까? 이런 나라는 바로 자, 여기 보이죠?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러한 나라가 운영이 됐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국가의 그 주인으로서 이제 다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도편 추방제를 설명을 해줄게. 이 도편 추방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에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이제 도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적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을 나라 밖으로 10년 동안 추방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방을 해놓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평 추방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고대 아테네의 그 독특한 정치 형태였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그래서 이 통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겠죠. 이 통치가 지도자를 추첨으로 뽑는 거죠. 추첨으로 아무나 시민이라면 대통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시민이 직접적으로 이 민주정치에 참여를 해서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똑같은 거야. 같은 사람들을 일치하게 하는 이런 민주정치를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 그러고, 이게 바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습지로 돌아와 봅시다. 교과서는 170페이지라 얘기했어요. 보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첫 번째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인데 이때 당시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조그만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그 도시 국가라고 하죠. 근데 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어. 왜냐면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산활동, 일하는 사람,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다 이 노예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일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뭐 띵가띵가 놀면서 시간 남아 도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면서 나라 살림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정치를 우리는 이제 특징입니다. 지읒지읒 민주정치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라 그래요. 직접 민주정치. 모든 시민이 이 민회, 이 백성 민자의 모일 회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를 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에 논의하고 결정을 짓는 이런 민주정치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정치. 직접적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또 선생님이 동영상 멈추면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시민이 이제 추첨 그리고 윤번제 그러니까 이 뽑기로 랜덤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할 수 있었고 공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좀 좋은 나라, 좋은 국가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 활동지에 있는 이응, 비읍, 지읒 보이죠? 이거는 윤번제, 여기 써있죠. 윤번제가 되겠고, 치읒, 치읒, 지읒. 이거는 추첨제가 되겠습니다. 이 윤번제하고 추첨제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가장 좋기만 했을까? 한계가 있죠. 아까 어떤 나라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학생들은 열받을 거라겠지. 그래서 시민의 자격은 이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어. 그래서 한계입니다. 자, 이 제한적 민주정치라 그래요. 민주정치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걸린 거죠.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하고 시민은 이 자유인인 성인 남성으로만 제한했어요. 그래서 여성 혹은 여자, 노예, 외국인은 X 할 수가 없었어. 참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제한이 걸려있다. 제한적 민주정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우리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민주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가 지나고 근대로 돌아옵니다. 근대.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400년 전 이야기가 바로 이 근대라는 시대입니다. 근대 민주정치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활동지 메모에 이게 적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때 민주정치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 자연권. 권은 권리란 얘기야. 권리.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 뭐 노예든, 뭐 여자든, 외국인이든, 노동자든 그런 거 필요 없이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 는 사상이 바로 이 자연권이에요. 자연권. 그래서 여러분들 뭐 1반에, 2반에, 3반에, 4반에, 2학년, 3학년,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모두가 다 이 자연스러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뭐 재산권이라든가 돈을 벌 권리, 노동권, 일할 권리,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항할 저항권,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알 권리,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뜻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러한 권리들이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0년 전 근대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연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상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약해 봤어? 계약? 이 계약이라는 게 뭘까? 계약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뭘 주면은 너도 나한테 뭘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어떤 비싼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를 싸게 선생님이 그 판매사원이 이 핸드폰을 싸게 팔 테니까 대신 어떤 요금제를 몇 개월 동안 유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래서 사회계약설이죠. 사회계약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회는 어떠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 권리를 갖고 있는데 내 권리를 지도자한테 빌려줄게. 대신 지도자 너는 내가 빌려준 권리를 이용을 해서 내 삶을 잘 운용하게끔 도와주고 많은 옆집 사람이 나한테 도둑질 못하게 날 막아주고 그렇게 날 보호해줘. 대신 내 권리는 빌려줄게.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지도자와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힘이 내가 준 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좀 제대로 못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이게 그 사회계약설의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 근대 민주정치 시대 때는 왕이 일반 백성들을 지배했어. 못살게 굴고 세금 뜯어가고 되게 밥 먹기 힘들게 만들고 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자연권이라든가 이 사회계약설이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아, 왕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대 민주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화 봤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프랑스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영화죠. 여기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나와.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어떤 민중? 열받은 민중, 성난 민중이래. 왜 성났을까? 왜 열받았을까? 그리고 다시는 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음악이래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 이 레미제라블 하이라이트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ummer tomorrow comes. Really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grass.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ght about to summer tomorrow comes. 자, 멋있죠? 노래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내가 왕한테 내 권리를 빌려줘서 왕이 나한테 빌려받은 권리를 이용해서 나를 통치할 뿐인데 왕이 그냥 나를 너무 못살게 구는 거야. 노예로 부리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고기 먹으면서. 그래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 보면은 프랑스 국기를 이렇게 흔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시민혁명부터 이제 근대 민주정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한테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71페이지입니다. 이제 171페이지. 자, 이 근대 민주정치의 배경이에요. 왕과 특권 기종에 대항한 이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을 했다. 아까 그 영상 봤죠? 시민혁명. 그래서 이 시민혁명의 사상적인 배경인 내가 설명을 아까 했죠.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설. 이 내가 권리를 빌려주는 거, 이게 계약한 거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열받으면은 왕을 끌어내리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퍼진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이때 프랑스 혁명, 그리고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이렇게 세 가지 나라에서 이제 들불처럼 이러한 혁명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는 민주주의 역사가 300년이 넘었다는 얘기를 또 참고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혁명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특징입니다. 자,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시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시민이 선출한 대표, 왕이 아니고 내가 선출한 대표가 이 국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죠. 의회를 구성하는 대의 민주정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였으면 이제는 대신 내 뜻을 빌려줘서 대신해준다.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내 정치를 대신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의 민주정치가 등장을 한다는 건데 이때도 한계가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 제한적 민주정치. 그래서 당시 시민은 모든 사람이 이 시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 상공업으로 돈을 번 부를 축적한 부유한 남자, 그리고 적당히 잘 살거나 엄청 잘 사는 중산층, 잘 사는 사람들한테만 시민이라는 권리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 말고 엄청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신분, 그리고 성별, 그 돈이 없다는 재산의 이유로 정치 과정에서 너는 배제된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데 아직 먼 거죠.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먼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100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현대 민주정치를 우리는 배울 건데, 자, 이 파란
네모 그리고 빨간 네모 잘 기억하세요. 자, 이게 그 100년 전, 100년 안 되고 한 990년 전 얘기겠죠. 자, 이게 미국의 버스를 이게 재현한 건데, 보면은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이트, 백인이죠. 여유롭게 앉아있죠. 이게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파란 선에 있는 사람들은 컬러드, 그러니까 유색인종, 흑인인 거죠. 되게 좁게 앉아있죠. 불편하게. 이게 미국의 차별 정책이었어. 그래서 화이트는 백인들만 전용, 그리고 이 컬러드는 흑인들만, 유색인들만 이 전용, 차별했던 얘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가 저기 밀락중이랑 이렇게 부용중을 지나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밀락중 애들은 이렇게 넓게 앉을 수 있는 전용 자리를 만들어 놓고, 부용중 우리 학교 애들은 저렇게 뒷자리에 좁게 앉게 만들어 놓는 거야. 너무 막 덥고 땀나는 장마철에. 그럼 어떻겠어? 흑인들, 아니 여러분들이 흑인이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열받겠죠? 화가 나지, 차별당하니까. 똑같은 돈 내고 타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끌어오르는 열받는 거, 이게 바로 현대 민주정치를 이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백인들, 흑인들 물 먹는데도 따로따로 있었어. 왜냐하면 흑인들은 더럽다 생각을 했거든. 백인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배경입니다. 현대 민주정치는 이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이 이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죠.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운동이에요.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여성 참정권 운동, 여자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최초로 외친 프랑스 인권운동가는 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 흑인 참정권, 흑인들도 우리도 엄연히 시민인데 우리도 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정치에.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동력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버스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열받는 차별에 대한 부당한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현대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노동자, 여성, 흑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불과 100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투표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권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을 당연하게 여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제도가 도입이 됐다. 신분, 성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너도 나도 옆집도 저 다른 동네의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다 선거에 참여하는 게 보통적인 얘기다. 보통 그렇다. 그게 바로 보통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죠.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보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정치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현대 민주정치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또 있죠. 자, 대표자를 통해서 내가 바로 뜻을 전할 수가 없고, 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해서 이제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민심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이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언제나 이 간접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한계를 깨기 위해서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민은 이 선거 이외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이야. 혹은 선거일이 원래 휴일인데 휴일에도 일해야 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선거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일이 총 3일인 거죠.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이제 현대 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에 거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민주주의라는 친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배웠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리스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가 있었고 제한적인 민주정치였다. 근대에서는 시민혁명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보장했지만 정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보통선거 제도가 정착이 됐고 대의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친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배웠습니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를 제출도 해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죠? 필기하고 있었죠? 이 학습지라든가 연습장에다가. 그래서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오늘 공부한 거 그대로 그냥 이 사회에 클릭해서 등록하기 눌러서 글로 쓰든지 아니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학번 이름 민주정치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공부하면서 한 거를 나한테 증명하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자, 과제는 바로 안 하면은 더 하기 싫은 법입니다. 여러분들 과제 그때그때 바로 해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요.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끝내봅시다. 자, 차렷, 공수, 인사.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 5월 1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잘 있어요. 안녕.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